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모임을 한대요.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내에서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대. 강아지들 산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네스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줄을 꼭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 뭐 어떤 훈련사는 강아지한테 목줄을 써야 된다라고 하고, 또 어떤 훈련사는 목줄도 안 되니까 초크체인 쓰라고 하고, 또 어떤 훈련사는 아니다, 그럼 다친다, 애들 목 다치니까 하네스 가슴줄로 통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사도 있다는 거죠. 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친목을 갖고 있는 모임 안에서도 그러한 내용 가지고 설왕설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책할 때 제일 필요한 용품이 뭐죠? 그렇죠, 목줄이죠. 목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리드줄이죠. 리드줄. 목줄과 하네스는 결국에는 리드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연결고리. 명확하게 리드줄인데, 그럼 이 리드줄을 적용할 때 말씀드린 지금 그 연결고리를 어떤 걸로 써야 되느냐, 지금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산책 시 가슴줄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뭘 권장한다? 목줄을 권장한다.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가슴줄과 하네스과 목줄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지. 이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하네스를 한 상태에서 강아지가 줄 당길 때 내가 그걸 텐션을 주잖아요. 무거워. 내가 들어가는 힘이 너무 많아. 하지만 목줄은 가슴줄로 당길 때보다 내가 목줄 건 상태에서 당겼을 때 내가 쓰는 힘이 적어. 그죠? 이건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가슴줄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통제는 돼. 통제는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막 진짜 100%의 힘을 써가면서 통제해야 될 걸 목줄 쓰게 되면 30%의 힘만 써도 통제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어떤 게 쓰는 게 낫겠어요? 목줄인 거죠. 그죠? 자, 그 이유는 산책 시 필요에 따라 강아지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히나 저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강아지가 땡기거나 아니 뭔가를 보고 짖거나 흥분을 해서 통제가 필요한데 통제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여서 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럴 거면 당연하게 통제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도구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슴줄은 강아지로 하여금 산책줄이 당겨질 때 생기는 압박감과 불편함 자체를 이 도구가 분산시키죠. 퍼뜨려요. 그러니까 안 불편한 거야. 안 불편하니까 어때? 더 자기가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얘가 이제 안 불편하니까 더 땡기면 나는 또 이걸 더 통제하겠다고 또 힘을 주니까 무거워. 힘들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강아지가 소형견도 소형견이지만 조금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 예를 들면 진돗개 수준, 아니면 도베르만, 아니면은 뭐 리트리버, 이 정도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네스로는 진짜 힘들죠. 남자들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여성분들이 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도구적인 부분도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되도록이면 목줄을 권장한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보호자님의 모임 안에서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하네스가 좋대. 아니야. 목줄이 좋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초크체인이 좋대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 뭐냐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도구들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강아지를 그냥 단순히 걸어놓고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산책하면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 강아지를 통제할 때 어느 정도의 통제 강도를 써야지만 얘가 통제가 되느냐, 즉 통제 강도를 어느 정도 적용해야지만 되는 애냐에 따라서 그냥 그거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각각 도구들에 따라서 통제되는 강도가 다 달라요.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제일 약한 게 뭐야? 일반 가슴줄이에요. 일반 가슴줄. 근데 그거 아세요? 가슴줄도 유형이 있는 거? 안경형이 있고, 그리고 X자형 반도 가슴줄이 있고, H형 가슴줄이 있어요. 또 최근에는 또 그 H형을 또 허리 여기까지 오도록 길게 나눠진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또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하네스라는 도구 자체가 강아지가 받아들이는 통제력 중에 제일 약하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푸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7살 된 가을인데, 저희 가을이는요, 산책을 나가도 흥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줄도 안 잡아도 돼요. 줄을 내려놔도 그냥 줄 이렇게 주머니에 껴놓고 있어도 줄이 느슨하게 잘 따라다녀요. 그럼 얘는 굳이 통제할 이유가 없죠. 그럼 그 친구는 하네스 걸어도 되죠. 굳이 얘는 목줄 안 걸어도 되겠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 강아지가 어느 정도 줄을 당기더라도 하네스를 건 상태에서도 내가 한 번만 툭 치면은 얘가 멈춰. 날 따라와. 그러면 사실은 목줄 걔도 필요 없죠. 그냥 하네스 걸어도 되죠. 근데 하네스를 걸었는데 아무래도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부터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도구로 넘어가면 돼요. 그 강도가 높은 도구의 순서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앞꼬리 하네스, 이것보다 앞꼬리 하네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도구들을 쓰든 간에 여기 뒤에 뭐지? 요거 빼고 요거랑 핀치 칼라랑 초크 체인은 제외예요. 뭐가 제외냐면 이거는 또 하나의 자극이 들어가.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 자극 주는 거 제외하고 원래 우리가 이러한 도구들을 써서 통제할 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목이라고 치면 목을 조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제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어가 될까요? 즉 이거죠. 강아지가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땡기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뛰어가려 할 때 내가 줄을 땡기면 강아지 몸이 이렇게 돼야 돼요. 특히나 만약에 무언가를 보고 짖으려 할 때, 흥분해서 짖으려 할 때도 내가 땡기면 몸이 이렇게 돼서 이 짖고자 했던 대상과 시선이 끊어지면 돼요. 즉 몸을 돌릴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네스를, 그냥 일반 하네스는 고리가 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텐션 주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선 절로 가 있고 몸만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또 제대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하네스를 걸어도 할 수는 있는데 일반 보호자님들이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앞꼬리 하네스. 하네스인데 고리가 앞에 가슴에 달려있죠. 그래서 이때 줄을 당기면 여기서부터 당겨지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요것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강아지가 여기는 당겨지는데 고개는 여기 쳐다봐 이렇게. 특히나 뭔가를 보고 되게 극심하게 짖는 문제가 이미 강화된 애들은 시선이 잘 안 끊어져요. 그럼 시선이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이 고개 자체를 돌려버리는 거죠. 가슴이 아니라. 그때 이제 목줄을 쓰는 거죠. 목줄을 쓰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얘가 아무리 그쪽을 쳐다보고 싶어도 목 자체가 끌려가니까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몸을 돌리기 위한 효과적인 컨트롤 방법이 있죠. 그 컨트롤 방법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줄은 안 좋다, 목줄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에 어디를 자극 줄까? 그 어디를 자극 주는 게 싫을까요? 그렇지, 기도, 기관지. 애들이 여기 맨날 쫄리니까 킥킥대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목줄을 쓴 상태에서 제대로 컨트롤하면 여기가 당겨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당겨져요? 목 옆에가 당겨지기 때문에 목 근육 옆이니까 강아지가 캑캑 될 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목줄을 건 상태에서 애한테 텐션을 줬는데 텐션을 준 순간 강아지가 캑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잘못 준 거예요. 지금 방법을 잘못하신 거야. 위치와 방향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따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목줄하고, 그다음 마틴게일 목줄이 뭐라고 했어요? 얘랑은 조금 더 다르죠? 얘는 어느 정도 느슨할 건데, 마틴게일 목줄은 어쨌든 간에 타이트하게 줄 당기면 쪼여지기는 해. 단, 기도가 눌릴 정도로 확 쪼여지는 건 아니겠죠? 자, 일체형 목줄과 초크체인. 일체형 목줄과 초크체인이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일체형 목줄도 슬립 타입입니다. 요것도 슬립 타입이고, 다만 요거와 요거를 제가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일체형 목줄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로프 형태로 된 걸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니면 주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그 일체형 목줄과 요거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아요. 동일한 점은 뭐냐면 당기면 줄이 쪼여져서 목을 탁 이렇게 잡아주는 게 똑같은 효과인데 얘랑 차이는 얘는 소리는 안 나. 그거 아세요? 초크 체인을 쓸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아지가 뭔가 할 때 어떤 자극을 주라고 하는데 그 자극 중에 하나가 홀치기라는 걸 해요. 초크 체인을 당기면 촥 소리가 나요. 촥! 그러니까 쇳끼리 이제 착 긁히는 그 소리를 일단 주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목이 쫄리는 자극만 주는 거고 요거는 목이 쫄림과 동시에 촥 하는 쇳끼리 부딪히는 소리 자극도 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초크 체인을 쓸 때는 그냥 무조건 목 쫄리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촥! 한번 촥 하고서 바로 풀어주는 이것도 써먹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체형 목줄은요 그냥 막 써도 상관없어요. 강아지를 너무 막 당겨가지고 목을 너무 쪼이게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그냥 막 써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건 막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초크 체인은요,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정해진 방향으로 걸고 정해진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 정해진 방향을 벗어난 반대 방향으로 당기잖아요? 그럼 이게 쪼여졌다가 분명히 내가 이제 풀어주면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체인끼리 맞물려가지고 그대로 쫄린 상태가 아무리 내가 줄을 느슨하게 풀어놔도 체인끼리가 계속 쫄려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초크 체인을 쓰실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런 방향이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홀치기 하는 기법이라든지 핸들링 하는 이런 기법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써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방문 교육을 가더라도 초크 체인은 잘 권장을 안 해요. 왜? 초크 체인 쓰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익혀서 활용하기 위해선 적어도 대여섯 번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용. 이거는 전문가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젠틀 리더 헤드 칼라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 목줄인데 여기도 걸어요. 목에도 걸고 입에도 걸어서 고리가 어디 있죠? 턱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요? 통제할 때 몸을 돌리기 위한 거잖아. 근데 앞에 가슴을 이렇게 돌렸는데도 안 돼. 근데 목에도 걸었는데 돌렸는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고개 자체를 꺾어버리죠, 이제. 꺾어요. 그래서 고리가 있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아예 목이 꺾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젠틀 리더 헤드 칼라가 생긴 모양을 잘 보면은 그 말들 있죠. 왜 승마할 때 승마하는 말들을 뭐 얼굴에 거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거 막 몇백 킬로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백 킬로 되는 그 승마들이 사람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잖아요. 끌고 가다가도 일로 가자 하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네 얼굴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헤드 칼라. 그리고 핀치 칼라는 뭐죠? 초크 체인이랑 비슷한데 안쪽에 뭐가 있어? 안쪽에 뾰족한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줄을 당기면 이게 쫄림과 동시에 어때요? 목을 찔러버려요, 이렇게. 즉, 이거는 통증까지도 유발시키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는 혐오 자극까지 줘가면서 이제 하는 도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게 나쁜 걸까요? 저 나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걸 보고 되게 혐오적인 자극을 주는 혐오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쓸 수도 있죠. 어떤 개들한테 할 때? 어떤 개들이 하죠? 뭐 되게 큰 애들, 뭐, 저 로트와일러, 막 이런 애들. 뭐 보면 흥분해가 침 흘려 막 되게 뛰어내는 막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걸잖아요. 대부분 보면. TV 방송 보면 나와요. 그게 핀치 칼라래. 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이 강아지에게 필요한 통제 도구, 통제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도구는 나쁜 거고 어떤 거는 좋은 거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도 가능하면 이 도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고 내 강아지에게 필요한 도구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저는 합니다.